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미나토 아쿠아의 절친인 카구라 메아가 왜 아쿠아랑 콜라보를 하지 못하는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메아랑 아쿠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왜 사이가 좋냐면 호로라이브의 버추얼 유튜브로 활동하기 이전에 니코동에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메아랑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니코동에서 활동하던 여자 방송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듭니다. 비타스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오프라인 행사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때 이제 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작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치 일본의 지하 아이돌스러운 활동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뭐 우타떼미타 동영상 노래 커버 영상 올리면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고, 게다가 얘네들이 아이돌 오타쿠들이에요. 아이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이제 그룹 비타스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활동까지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친분이 많이 있었고 사이가 좋았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때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경험을 아쿠아가 조금이라도 쌓았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아이돌로 전향을 했을 때 가장 아이돌 컨셉에 녹아들 수 있었고, 익숙하게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아이돌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이제 아이돌 활동에 녹아들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보면 이 빨간색 옷을 입은 게 아쿠아고, 이제 분홍색 옷을 입은 게 메아고, 보라색 옷을 입은 게 유메노 리리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유메노 리리스는 은퇴를 하고 사야마구라는 이제 개인 명의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유메노 리리스가 누구냐? 일단 이누야마 타마키가 만든 버추버 소속사인 이제 놀이 프로에서 활동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이누야마 타마키가 만든 놀이 프로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지 않아요. 지인들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애들을 고용을 합니다. 왜냐? 생판 모르는 애 뽑아놨다가 사건을 터트리면 안 되니까 아는 사람만 이제 고용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유메노 리리스 같은 경우에는 카구야 메아가 소개를 해준 거죠. 보면 카구야 메아랑 유메노 리리스랑 아쿠아랑 세 명 다 친분이 있어요. 같은 이제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타마키한테 메아를 타마키한테 리리스를 소개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아, 메아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왜 해고를 당했냐면 리리스가 이누야마 타마키를 뒷담화를 합니다. 자기 회사 사장을 뒷담화하고 이 회사 블랙 같다, 이거 제대로 된 회사 맞냐, 이러면서 자기 트위터 구독자들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상담을 해준 애들이 너 회사 좀 이상한 것 같다,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면서 유메노 리스가 아내 사람이 사야마구의 이름으로 다른 소속사를 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한 거죠. 게다가 얘가 구한 소속사가 뭐 요조라 메루, 그리고 요조라 메루의 아래 사람은 리카가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 레카충 3명이 소속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그런 이제 라이버라는 이제 소속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이누야마 타마키가 딱 돌아버립니다.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기는 아는 사람 소개로 회사에 고용을 해줬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얘는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해? 이래가지고 그냥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리리스가 해고를 당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누야마 타마키, 카구라 메아, 시그레 우이가 이 세 명이 여전히 사이좋고 이제 여전히 아직도 콜라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누야마 타마키가 호로라이브 애들이랑 콜라보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개인 소속인 이 일러의 우이마마라든지 이제 카구라 메아도 여전히 타마키랑 콜라보하면서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호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호로라이브에 허가가 필요하고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게다가 타마키가 또 회사도 차렸잖아. 타마키도 이제는 기업 소속에 가깝고 뭐 회사 사장이긴 하지만요. 게다가 뭐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핫고였지만 지금은 얘네들이랑 좀 급 차이가 나니까 굳이 우리가 얘네들이랑 콜라보 해줘가지고 논란 생길 가능성만 높지, 굳이 얘네들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랑 콜라보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제 어그로를 끌고 이름을 팔아야 되니까 요런 애들이랑 콜라보 해줬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뭐 애초에 방송도 잘 안 하죠 호로라이브 애들. 어쨌든 아쿠아랑 메아가 콜라보 못하는 이유,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뭐냐. 근데 콜라보만 안 할 뿐이지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방송만 같이 못하게 됐을 뿐이다 이거죠. 왜 방송만 같이 못하게 됐냐, 중국 때문이죠. 이제 호로라이브에서 후부키랑 아쿠아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호로라이브 CN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메아는 원래부터 비리비리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키류코코 하나의 중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자기 유튜브 방송 보는 나라 어느 나라가 맞나 하다가 대만에서도 내 방송 많이 보는구나 이 한마디 했다가 중국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죄송하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호로라이브 회사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메아는 개인 소속이니까 그 발언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여전히 비리비리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뭐 그런 호로라이브가 퇴출당했다고 해가지고 아쿠아랑 메아랑 사이가 나빠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메아는 여전히 아쿠아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콜라보를 하거나 자기 3D 라이브에 아쿠아를 게스트로 부르거나 이러면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게다가 비리비리에서 했던 이제 3D 라이브에서 아쿠아가 게스트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뭐 아쿠아가 게스트로 나오거나 혹은 그 키즈나 아이 콜라보 때도 뭐 키즈나 아이 콜라보 때 아쿠아가 나오거나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나올 때는 아예 화면 송출을 중단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만행을 비리비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쿠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랑 엮이는 것 자체가 메아한테 큰 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를 안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아가 야 너랑 하면 중국 애들이 싫어하니까 너랑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배려를 하게 된 거죠. 왜냐, 계속 메아랑 엮이면 아쿠아도 계속해서 중국 애들한테 공격을 받고 아쿠아도 메아랑 엮이면 메아한테 패가 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메아랑 아쿠아가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립니다. 2022년 6월 16일날 업로드된 노래 커버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유튜브에는 올라왔지만은 이제 비리비리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거를 비리비리에 올리면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호로라이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삭제 조치가 됩니다. 놀랍죠? 왜냐, 호로라이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메아는 여전히 중국에서 잘 나가고 중국 자본이 들어가 이제 노또보또라는 뭐 아이돌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일단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메아고, 메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멤버들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 빨간 머리랑 요
케모노 미미를 달고 있는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조금은 있는 애들인데 요 노랑머리랑 요 오른쪽 두 명은 완전 신입입니다. 이 그룹을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멤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아덕 보면서 이제 얘네들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중국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구독자 추이를 보면 그냥 중국 시장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구독자가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거죠. 근데 중국 시장만 믿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만 돈을 벌어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만큼이나 돈을 벌거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시장 몰빵해가지고 다른 이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인기를 끌어도 괜찮다. 투자금은 회수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 시장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얘네들이 중국 거대 자본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카구라 메아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얘가 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이런 건 아니니까. 그쵸?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인지도 높은 호로라이브 멤버들이나 뭐 니지산지의 누구라든지 유명한 애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더욱더 주목을 받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그냥 아쿠아의 절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개인 소속의 버튜버일 뿐인데 얘를 데리고 아이돌 사업을 한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그런데 중국 시장만 보고 하면 전혀 다르다 이거죠. 중국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버튜버예요. 키즈나 아이 다음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리고 카구라 메아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중국 거대 자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카구라 메아 중심으로 아이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자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소니 뮤직, 일본의 대기업도 이제 한 달이 걸치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AKB48의 아이돌 출신인 사샤라 리노가 프로듀스로 참가를 합니다. 얘가 이꼬르 러브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또 프로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AKB의 인지도가 최상급이에요. AKB가 뭘 한다? 그러면 기사도 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거죠. 물론 리노가 은퇴를 했지만은 그 인지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일본 시장에서도 어필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이랑 인지도 있는 아이돌, 전 아이돌이죠. 들이 참가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쿠아 입장에서는 배 아프죠. 왜 배가 아프냐? 이게 키르 코코가 중국 사태만 벌이지 않았다면 자기가 중국 시장에서 비리비리해서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메아랑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키르 코코 고가시나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쿠아는 중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쿠아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뭐 아쿠아뿐만 아니라 잘 되면 아쿠아랑 후부키랑 프로젝트 그룹으로 아쿠아, 메아, 후부키 이렇게 3명이 주축이 된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 아픈 일이에요. 근데 물론 호로라이브는 이제 자체 아이돌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처럼 학고들을 많이 모아놨죠. 이 학고들을 많이 모아둔 이유는 얘네들 개인 활동보다 이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로라이브 소속이라면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고 이 아이돌 소속보다 호로라이브 개인 혹은 호로라이브 회사 내의 활동을 이제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 스케줄에 맞게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지도 있는 메아 외에는 전부 다 하코로 집어넣은 게 이제 보인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른 소속사에 굉장히 인지도 높은 애들이었으면 막 호로라이브 소속이고 니지산지 소속이다. 그럼 니지산지에서 뭐 한다고 하면 나 그날은 안 될 것 같다. 그날은 좀 빠져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활동시킬 수 있는 인지도 낮은 하코들을 모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스타트부터 잘 나가고 싶으면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아쿠아랑 후부키랑 메아를 중심으로 아이돌 산업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 비리비리에서 그 당시에 인기가 가장 많았으니까. 그쵸. 어쨌든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 시장을 잃은 게 뼈아픈 일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 거대 자본에 투자 받아가면서 아이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배 아플 겁니다. 그쵸. 어쨌든 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콜라보는 없을 예정이에요. 뭐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만 비리비리 동시 송출 안하고 유튜브에서만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조금이냐고 하냐면 이미 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에 엄청 얽매여 있어요. 비리비리에서 활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얘는 개인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돌 프로젝트 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얘는 본격적으로 개인이면서 개인이 아니게 됐어요. 이미 중국 자본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 제약이 생긴 겁니다. 돈을 대주는 거대 기업에서 너 아쿠아랑 콜라보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메아도 싫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카구야 메아는 또 엄청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 이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내 자유롭게 활동할 거다 이러면서 깽판 치고 아예 그만둔다 이러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뭐 방송 중에 트름하고 빵 끼고 난리치고 온갖 영상을 다 터뜨리는 영상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 불허다 이거죠. 지금은 아이돌 활동하는 걸 즐거워하고 사샤라 리노라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입 털고 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국 자본이 카구라 메아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서 메아의 신경을 건드는 순간 메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애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중국 자본도. 그래서 무조건 절대로 아쿠아랑 콜라보 안 한다 이러지는 이렇다고는 확신할 수도 없다. 한 2% 정도는 메아가 때려치고 다시 아쿠아랑 콜라보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